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의 고문이고 GPT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회사에서 GPT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 일이라는 게 개인의 편차, 그 다음에 요즘 다 디지털화 되면서 전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시작했는데 사실은 2년이 안 됐죠. 12월 1일 정도부터니까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2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조금 많이 하면서 지나가고 맨 끝에 가서 한 7분 정도 저희가 업무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은 산업 미디어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GPT 코리아, GPT가 처음 들어오면서 GPT가 이제 제너레이티브니까, 그래서 생성 AI를 도입해서 회사의 업무와 시스템에 도입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LLM의 구축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먼저 가장 시작한 게 GPT니까 보시면 GPT-4로 이게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녹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운드 투 텍스트로 해서 그냥 GPT에서 보고서 초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는 모여서 하는 회의는 거의 녹음을 합니다. 거의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나 신규 상담할 때도 먼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면 요즘은 AI가 워낙 잘 인식하니까 화자 이런 걸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미팅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팅하다가 놓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원문을 여러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결국은 이 요약이 잘못되거나 강조가 잘못된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회의할 때는 저는 가끔 써먹습니다. 6명, 5명 이렇게 회의했다라고 얘기하면 회의에서 발언 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회의에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관리자는 사실은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도 이런 회의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PT 이런 애들이 감성 분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정성이 좀 작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찾아봐도 부가적인 정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생산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녹음할수록 위에 사람들은 특히 이제 조금 군대 문화처럼 이렇게 하는 회사는 이 위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폴라이트해집니다. 굉장히 회사 분위기나 회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서의 생산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색, 자료 수집, 보고서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서치 GPT,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서치 GPT인데, 서치 GPT를 먼저 구현한 데가 퍼플릭시티예요. 그래서 요건 퍼플릭시티에서 한번 여기 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4년 6월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를 무역업을 하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정리해줘라, 이렇게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서의 초안으로서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사원급이나 이렇게 맡기면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이거 거의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처를 보여주잖아요. 출처를 다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크게 구성은 출처, 그 다음에 답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문서 생산하는 방식이나 어떤 완성도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GPT한테 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이제 서치 GPT의 방식은 거짓말은 아예 못하는 거죠. 출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출처 중에서 대략 40페이지, 많게는 40페이지, 적게는 20페이지. 그래서 왼쪽에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여기서 찾아내요, 이 사람이. 이 문서가 찾아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김대리 이거 좀 조사해가지고 와. 라고 얘기했을 때, 김대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고 구글에서 검색할 거냐, 네이버에서 검색할 거냐, 위키트리에서 검색할 거냐, 월스트리트 가서 검색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 그래서 이게 잘 전달되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서치 GPT 방식이 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면 구글은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구글이 없던 시대에, 네이버 없던 시대에 일을 하다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는 방법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글이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체가 달라지는 거죠. 매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체가 달라지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네이버가 달라졌는데? 구글이 없어졌는데? 예. 이런 문제까지 회사는 이제 나를 알려야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GPT, 서치 GPT가 나오고 와서 그 다음에 구글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벼브라고 이제 AI를 적용하는 것을 요번에 6개국까지 확장을 했어요. 지금 서치 GPT를 내놓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제품을 살 때 난 구글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서치 GPT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I가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의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리스트를 20개 보여줄까요? 그중에 광고가 막 15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AI는 이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는 여러 페이지를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애들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괜찮지 않은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작은 시장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작은 돈으로 큰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AI로부터 추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중소기업의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상품의 전략, 제품의 진입 전략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회사는 작은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구글이 달라지는, 네이버가 달라지는 이런 환경도 생기고, 그 다음에 AI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AI는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걸 추천합니다. 비교했을 때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삼성과 LG의 냉장고를 만약에 비교한다. AI가 삼성 냉장고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먼저 삼성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LG께 약해지잖아요. 역시 삼성입니다. 삼성은 벌써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LG는 아직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퍼블리시티 이런 쪽에서 뭔가 질문을 삼성이나 LG를 비교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삼성의 답변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도 신경 써야 되는, 왜냐하면 카바가 크니까. 그래서 큰 변화가 지금 여기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GPTs라고 또 있습니다. GPT를 올려서
그 문서를 이렇게 난리지를 등록하고 인스트럭션을 넣어가지고 내 프롬프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 내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네이버의 분기 보고서를 이렇게 GPT 난리지로 등록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프롬프트로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GPT스에 올리지 않고 GPT에 그냥 문서를 등록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 여기는 어때? 뭐 지난 분기와 어때? 이렇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GPT스에 올리면 왼쪽에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분기 데이터를 이렇게 몇 개씩 이제 5분기 데이터를 딱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분기를 비교해줘. 뭐 커머스 부분을 비교해줘, 뭐 검색 부분을 비교해줘, 뭐 이렇게 쭉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스는 문서를 여러 가지 등록해가지고 그 난리지 내에서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는 게 GPT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막 올라왔다 그러면 이 본부의 5개 분기의 보고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5분기 동안 바뀌었어?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어떻게 가고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문서를 생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제 그 하나의 자료를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문서는 최대 10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10개의 문서를 업로드해서 요청사항,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시각에 맞게 요청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뭐 기업 보고서, 시장 보고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겠죠. 이제 그게 만약에 뭐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회사의 경쟁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이제 이렇게 대화, 채팅하는 게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메일이나 그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문서 형태로 만들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마다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못하는 사람이 AI 디자인 도구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디자인 툴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좀 디자이너들이 정교하게 할 때 뭐 이렇게 이 바다에 어떤 파도 치는 모습 이런 거 만들 때 옛날엔 만들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이런 것을 만드는 걸 AI로 도구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도be 파이어플라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개발자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일할 때는 이제는 그 아까 깃허브 이런 거에서 보셨듯이 개발을 잘 아는 사람이 코드를 계속 정리해 나가고 통일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각자 개발자한테 맡겨놨다가 모아서 이게 합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이 기간을 짧게 끊어서 최고의 개발자가 전체를 조율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을 반으로 줄인 회사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 소요를 못하게, 그러니까 특히 중간 이하의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실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발을 빨리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회의가 바뀝니다. 이제 문서가 바뀌죠. 그 다음에 교육이 바뀝니다. 저희 회사 같으면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신입사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육 자료가 등록된 GPT스를 활용해가지고 필수 질문 15가지를 신입사원이 쭉 정리를 하고 그걸 다 해서 파악해 놓으면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가서 확인하고 소개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과장급, 팀장급 교육 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30분 단축되고 6개 부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이게 다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지원팀에서 부가세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부가세 교육을 GPT로 다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혼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인계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일하고 있는 내용이 문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인수인계서를 GPT에 넣고
팀장이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담당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업무 분장도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부사수가 있고 사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확인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의 완성도, 그러니까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둥글게 앉아서 그냥 3개월만 지나면 본 업무를 주고 이 사람한테 아는 것을 계속 실현해 나가게 그렇게 하는 업무 분장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회사에서 도입하라 그러면 이 생성 AI를 먼저 알아야 GPT든 코파일럿이든 아까 퍼플릭시티든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생성 AI가 뭐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가 확인된 사업부에서는 바로 그냥 시행하자, 즉각 도입하자, 다음 달에 하자, 뭐 이렇게 3개월 후에 하자 이렇게 해봤자 늦어집니다. 언젠간 도입할 겁니다. 네이버가 저렇게 바뀔 거고 구글이 저렇게 바뀔 거니까 이제 오피스가 저렇게 지금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도입할 건데 미루지 말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야 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빨리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6개월만 노력하면 바로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GPT 코리아의 황용훈 이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